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괴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폭주, 민주당이 멈춰 세우겠습니다.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 법안입니다.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경제를 지속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 왕정이나 전체주의 독재 국가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 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입니다.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 반시장적 망동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 정치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세계 경제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 역시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이며 폭락했습니다. 증시뿐만 아니라 유가와 환율 등 시장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 중입니다. 비상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민간 부문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선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을 통해서 내수를 살리고 경기 회복에 마중물을 붓는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구제불능입니다. 초부자들에겐 수십조의 감세 선물, 사실상의 현금 지원을 해줬으면서 민생 경제를 위한 13조 원은 예산 낭비라고 늘어놓고 있습니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초부자 감세로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고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는 것부터가 양심불량 아닙니까? 민생 경제를 송두리째 파탄내고 그 유일한 치유책마저 가로막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작태입니다.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에 더해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의 인상으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번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꺾고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을 수용해 내수경기 진작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대안도 없이 야당이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만 할 거면 정권은 왜 잡았습니까? 거부권 노름에 빠져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게 될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독재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 명을 상대로 전방위적 통신 사찰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젠 대놓고 불법적 정치 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까? 더구나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 사찰을 강행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입니다.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입니다.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 정치 사찰이 자행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합니다. 영부인 앞에서는 비굴한 콜검을 자인하면서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는 비열한 사찰을 벌인 검찰도 구제불능 집단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검찰에게 자정작용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강력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